세상에는 정말 많은 명상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서서 하거나 걸으면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가처럼 역동적으로 몸을 쓰기도 하고, 어떤 전통에서는 고행을 하는 아주 어려운 수행을 거쳐야만 진짜에 닿을 수 있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데 명상을 못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명상이 마치 정복해야 할 높은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명상에는 단 하나의 정해진 형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어떤 특별한 자세나 행동을 완수하는 숙제가 아니라 나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명상의 뿌리는 윗바산에 있습니다. 고대 인도어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다는 뜻이죠. 이 방법론은 현대에 이르러 고엔카라는 인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명상을 특정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기술로 정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윗바사나는 서구권의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며 대중화되었고, 최근에는 대상을 넘어 의식의 본질을 비추는 어웨어니스, 알아차림이라는 보다 근원적 의미로도 확장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우리 시대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유발 하라리, 그는 매일 2시간씩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에게 명상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아주 치밀한 훈련이었죠. 그는 명상이 없었다면 사피엔스 같은 책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유발 하라리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 불렸던 이들도 명상과 닮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설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할 때보다 오히려 생각의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역시 복잡한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날 때 비로소 문제의 정답을 포착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통해 머릿속 소음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선택만 남기는 훈련을 평생 지속했습니다. 이 천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우울한 감정을 달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생각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높은 통찰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봅니다. 명상은 특정 자세를 흉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든 달리기를 하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명상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알아차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경계의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뇌를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 1번 위에 수직으로 살포시 올려놓아 보세요. 이렇게 정렬이 맞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중력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이 정렬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승모근이나 교근을 과하게 긴장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근육과 달리 머리 주변의 근육들은 뇌신경과 아주 각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턱을 꽉 깨물 때 쓰이는 교근은 뇌의 3차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목과 어깨를 지탱하는 승모근은 부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근육들은 뇌의 감정 조절 센터와 바로 이어져 있어서
근육이 조금만 굳어도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불완전한 자세로 근육이 긴장하는 순간 뇌는 이를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추를 바로 세우고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것은 뇌신경을 타고 흐르는 불안의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자세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뇌에게 지금은 안전해 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내서 내 몸이 저항 없이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정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명상을 하면 나와 외부 물질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구조적이며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피부 안쪽은 나, 바깥쪽은 세상이라고 단단한 벽을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느끼는 시각, 청각, 촉감 등의 모든 정보는 항상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이미 나라고 부르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언제나 내 안에서 재구성된 세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명상은 우리 뇌에서 나와 남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두정엽, 부위의 계산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내가 눈을 감는다고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진 않지만 나를 세상과 분리된 섬처럼 느끼게 했던 뇌의 습관이 멈추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는 열린 시스템임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향한 단단한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 이 감각 자체를 보지 않고 뇌가 더 쉬운 해석만 봅니다. 저 사람의 눈빛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분명해. 이 상황은 내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명상은 이런 오류투성이던 나만의 해석의 숲을 잠시 빠져나와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인 호흡으로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받아 몸의 이완 스위치가 켜집니다. 횡격막이 부드럽게 내려갈 때 뇌는 심장에게 이제 천천히 뛰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심박이 안정되며 이성적인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호흡은 생존을 위한 전투 모드를 꺼주고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가장 정확한 버튼입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전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몸의 신호를 먼저 발견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예전처럼 똑같이 화를 낼지 아니면 숨을 고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마주할 내면의 힘을 줍니다. 비유하자면 숲에 큰 불이 났을 때 가장 급한 건 불을 끄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와중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명상은 활활 타오르는 감정의 불길을 가라앉게 하는 냉정함을 선물합니다. 일단 불길이 잦아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숲을 어떻게 재건할지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은 나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호들에 다정하게 귀를 기울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서 여러분의 숨을 느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내가 듣고 있어 라고 답해주는 그 작은 알아차림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감각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